오늘도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는 당신. 스펙 없고 경험 없다고 포기부터 하는 당신. 여기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이 있습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헤드헌팅 전문 기업 대표님이신 최현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리안 스카우트 최현석 대표입니다. 네, 오늘 주인공은 어떤 분인지 만나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나왔습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인가 봐요. 음. 아직 직무를 못 정했나 봐요. 그러게요. 일단 프로필을 좀 더 살펴볼까요? 네. 남자분이시고요. 네. 취미는 축구, 특기는 고민 상담. 네. 그리고 어학은 오픽, IM 2등급입니다. 네. 전공은 전자전파공학. 네. 내년에 졸업 예정이고요. 그렇고요. 학점은 3.0, 자격증은 없습니다. 네. 대내외 활동은 대학교 몸집 동아리 회장이에요. 몸짓해, 어떤 거죠? 몸짓해. 궁금하네요. 이게 댄스 동아리면 그 댄스 동아리인데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송 댄스는 아니고 몸집 동호회? 이 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율동, 약간 율동 비슷하죠, 그쵸, 스님? 약간 율동패를 생각을 하면 돼요. 노래패, 몸집패 기억 안 납니까, 네, 혹시? 맞아요. 우리 어른들 99학번 손짓, 세대이구나. 발짓 합쳐서 몸짓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조개구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삼성전자 협력업체 아르바이트도 했고요. 네. 필리핀, 호주 브리즈번에서 어학연수도 했다고 합니다. 어유,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학점도 낮고 좀 이렇다 할 경력도 없고 오리무중인 상황인데요. 멘토님은 이 학생이 의뢰를 했을 때 어떤 심정이셨나요?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네,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공대 관계 역시 또 잘하신 거예요. 저 공대 간 건 잘한 겁니다. 뭐 장교 사병 중에 사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군대도 갔다 왔고 네. 학점이 3.0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2월 졸업 예정인 3.0이면 이미 음, 3점 후반대가 가기는 불가능한 것 같고 그쵸. 사계절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계절학기 10번을 들어도 힘들어요. 그래서 스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전자 협력업체 아르바이트인데 그걸 인턴 경험으로 좀 포장해서 쓰면 되고요. 사실이니까 이랬던 게 증명이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무가 구매, 기술 영업, 생산 쪽 딱 세 개 중에 나눠질 거예요. R&D 쪽으로 하기엔 조금 힘들어요. 이 학점에서는 좀 힘들다고 보고 학교 스펙도 잘 아는데 R&D 쪽에 전공은 맞는데 워낙 석박사들이 많이 있어서 연구 개발 엔지니어 쪽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영업이냐 생산이냐 구매냐 품질 관리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도 말했듯이 좀 어떤 직무를 할지 결정을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이분이 이 문제가 고민이라고 합니다. 뭐죠? 대학 졸업을 앞둔 4학년입니다. 아직도 직무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스펙에 맞는 직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줬어요. 어떨까요? 지금 이 스펙을 보면은 네. 제가 봤을 때 좀 성격이 쾌활하고 활발하고 좀 네. 커뮤니케이션 잘한다 그러면 기술 영업으로 빠지면은 잘 될 것 같고요. 전공 살려서 기술 영업. 연구원이 되고 싶으면은 네. 연구원은 되기 좀 힘든 스펙이니까 네. 품질 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좋고 품질 쪽으로. 현장 가서 좀 난 대기업 가는 게 목표야. 대기업만 네. 가면 돼. 그러면 생산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세계로 나아져요. 기술 영업이나 품질, 생산 쪽을 좀 일단 조언을 해주셨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졸업이니까요. 이어지는 고민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공모전이나 자격증도 전무한 상황이라 아무래도 좀 자신감이 많이 부족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기사 자격증이 지금 있으면 좋고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2017년 2월 졸업이니까 충분히 공부해서 하나는 취득할 할 수 수 있을 것 있고요. 같고 네, 네. 회화나 토익 준비는 꾸준히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면접 스터디를 정말 스터디. 발에 불이 나게끔 떨어지게.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그렇죠. 면접 스터디를 뭐 각종 커뮤니티에서 찾아서 많이 가봐서 사람 만나고 면접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공계니까 이번 대기업에 서류 합격이 될 확률이 좀 높아요. 문과보다 훨씬 높아요. 예. 네. 그래서 면접 잡혔을 때 한 번에 붙을 수 있게끔 이 말하는 기술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기사 자격증이나 좀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면접을 강화하는 게 좋을 네.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졸업을 유예하거나 또 졸업 후에 6개월가량을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취업 준비가 너무 안 돼서 걱정인 상황입니다. 입사 지원서 작성은 자격증이나 공모전 입상, 인턴 경험을 쌓은 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스펙은 없지만 꾸준히 입사 지원서를 내는 것이 좋을까요? 좀 직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다들 놀까요? 그러니까 1, 2, 3, 4학년 때 놀았던 대가를 치르는 건데 그때 가서 참 이렇게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너무 안 되고 뭐 스펙이 안 좋고 어차피 대학교 스펙은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도 1, 2, 3, 4학년 때 진로를 빨리 발견해서 목표를 갖고 노력하면 정말 잘 될 수 있거든요. 그 취업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놀았어요. 놀았어요. 놀았대요. 놀았다고 네. 했어요. 그 자백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도 조언을 드리자면 꾸준히 입사 지원서를 내는 것밖에 네네. 없어요, 이분은. 예. 스펙 올려서 될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예, 스펙 올려봤자 기사 자격증 잘 되면 따는 거, 토익 한 1, 200 더 올리는 거, 그거 외에는 네. 없거든요. 네. 인턴십 같은 거 하나 정도 추가해도 되지만 네. 큰 플러스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뭐 아르바이트 삼성에서 했던 경험을 쓰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분은 꾸준히 입사 지원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인턴 포함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스펙 없고 자신감도 없어서 고민인 오늘의 주인공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장점 항목을 어떻게 썼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프로필을 같이 봤는데요. 네. 지한 씨 어떤 부분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취미가 축구의 그 진로의 그 뭐랄까 특기가 고민 상담 이런 것들이 있고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많이 했고 조기구이집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를 장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엮어서 재치 있게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네요. 과연 재한 씨 말대로 썼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좋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모색합니다. 지금 주어진 일을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어떤 방법으로 지금의 업무를 처리하면 다음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에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합니다. 호주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을 때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데 신선식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입 선출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스낵과 같은 장기 보관이 가능한 상품에 관해서는 선입 선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상품을 인도할 시에 즉시 상자에 멀리서도 눈에 띌 수 있는 크기로 유통기한을 적고 상품을 보관한 후 추후에 진열할 때 유통기한이 조금 남은 순으로 상품을 진열하여 버려지는 상품을 최소화하였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방법을 숙지시켜서 해당 업장의 선입 선출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단은 소재 선택은 좀 어땠습니까, 선생님? 소재 선택 좋았고요. 네. 그 슈퍼마켓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인데 아르바이트보다는 그냥 일했던 경험, 일했던 경험. 슈퍼마켓에서 어떤 뭐 카운터를 네. 담당했던 경험, 굳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라 하지 말고 아니면 일했던 경험. 매장에서 네. 인턴십을 했던 경험 이렇게 쓰는 게 그렇죠. 좋거든요. 그나마 그게 낫죠. 그러니까 제가 네. 두 번째 포인트가 귀사라는 단어 사용 금지. 네네네. 아르바이트라는 단어도 제가 되게 안 좋아해요. 근데 어떻게 모든 분들이 이렇게 다 귀사란 단어를 쓰시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요. 귀사란 단어가 정말 이렇게 많이 통용되고 있는 단어인가 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예의를 갖춰서 써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나 본데 그리고 이거는 확실히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일본식 표현이고 그 그쵸. 또 그게 또 복사해서 계속 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제가 담당자라면은 얘 또 성의가 어디 내는 거 없었구나. 그냥 냈구나. 똑같이 됐구나. 예, 그러니까. 그쵸. 오타나 혹은 문법이 바른지 뭐 궁금한데요. 수정한 부분은 없을까요? 그 아까 지금 여기 위에서 그 선입 선출 시스템 그쵸. 정착되도록 그 부분 좀 고쳤으면 좋겠고요. 이해가 되게끔. 네. 예, 괄호치고 괄호 안에 쉽게 풀이를 좀 쓰면 더 어필이 되는 것 같고 모르는 분이 있을까 봐 이거는. 네.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네, 이게 잘. 선입 선출. 어떤 걸 얘기하려고 했는지는 알겠는데. 예, 그리고 지금 호주에서 이제 하고 있을 때 구체적인 브리스번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브리스번에 슈퍼마켓 이름 정도는 써줘야지 눈에 잘 들어와요. 더 글로벌 느낌도 나고 살짝. 네. 실제로 슈퍼마켓 이름까지 예, 한번 이름까지 뭐 좀 정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영어로? 예. 네, 영어로. 그 정도 외에는 의사 이분은 말고. 잘 썼어요. 잘 조언을 받으신 것 같고 네. 만약 이분이 진짜 썼다면 네. 정말 고수. 장점에 대해서는. 예. 그렇다면 이번엔 단점을 쓴 항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한 씨가 읽어주세요. 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추진력 있게 일을 잘 진행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단순 업무가 필요한 시스템에 쉽게 녹아들지 못할 수 있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동기를 찾으려 노력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주어진 반복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저만의 방법을 찾고 남들과는 다른 결과물을 내놓으려 합니다. 반복 업무가 필수적이고 시스템 속에서 기계적으로 일해야 하는 일이 많은 곳이 군대였습니다. 지금부터 세계 중대는 어제에 이어 제설 작업에 돌입한다. 이상.
저는 제설 게임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정된 제설 도구를 각 분대의 분대장들이 게임을 통해 원하는 도구를 선택하고 제설 구역의 양 끝에서 각 분대가 출발하여 가운데 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팀이 승리하는 식으로 하여 분대원 및 다른 동료들과 함께 힘들지만 재미있게 작업을 마쳤습니다. 저는 주어진 일을 무조건 열심히 해낸 사람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동기를 찾으려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에피소드 중에 중에 하나가 바로 군대 군대인데 얘기죠.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재밌게 풀어낸 것 같아요. 그쵸. 네, 멘토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저도 재미있게 잘 봤어요. 그 소재 그쵸. 선택 에피소드 구체적으로 상황을 그쵸. 잘 묘사했기 때문에 잘 네, 쓴 제설 분이에요. 게임을 했다라는 네, 게 되게 그 제설 작업이라는 게 부정적인 시각인데 이렇게 네. 좀 흥미롭게 풀어낸 그렇죠. 것 자체가 참 잘한 것 같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단점 항목인데 거의 뭐 장점으로 나타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좀 마이너스는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저 단점을 좀 그러니까 어필하라 했는데. 이 내용에 심취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저도 그걸 잊을 정도로 잘 썼는데 그렇죠. 예, 그죠? 그걸 태클을 안 걸잖아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예, 잘 썼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런 케이스라면 괜찮은데 네. 그걸 단점이 안 나와서 내공이 낮은 글이라면은 태클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단점이 뭐란 얘기냐고 물어봐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내용 보고 그 제설 게임하는 광경을 저는 상상하고 있었어요. 네, 저도 그래요. 네. 이분이 이게 진짜 본인이 쓴 글이 진짜 확실하면요, 그냥 취업 컨설턴트를 하세요. 진짜 정말 잘해요. 새로운 네. 적성의 발견인가요? 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사실 여자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ROTC 경험이 굉장히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그렇죠. 들었는데 사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좀 소재 면에서 군대라는 에피소드가 좀 적절한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이분은 잘 녹여낸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러니까 어학연수나 뭐 군대, 뭐 가족 이야기 뭐 그런 것보다는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트러블이 해결된 얘기나 그 실제로 어떤 자기가 프로게이머 지망을 했던 분인데 게임을 지망을 했다가 그걸 좌절해서 정말 고수들이 많다는 걸 느끼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 얘기 이런 얘기들 정말 한 단면의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뻔한 얘기가 아닌 거. 그런 거면은 군대의 소재에서도 이렇게 제설 게임 얘기는 처음 보거든요, 제가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인더스트리라고 칠게요. 그 군대라는 인더스트리 분야를 저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 조언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상관이 없다. 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내부에서의 소재만 나오면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 말래 어학연수에서 뭐 뻔하거든요. 가서 뭐 글로벌 친구들, 외국 친구들 사귀면서 진정한 글로벌이 뭔지 깨달았다. 군대에서 협동심을 기르면서 뭐 사단장 표창을 받고 뻔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예상이 안 되고 네. 틀을 깨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온다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뻔하지 않은 참신한 소재라면 군대 네. 에피소드도 상관이 없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항목도 살펴볼게요. 생활 신조와 가치관을 묻는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저의 긍정의 힘은 생활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하게 되는 기본적인 인사에서부터 큰 소리를 건네는 반갑습니다라는 한마디로 서로가 즐거울 수 있으며 식당이나 카페에서 점원에게 건네는 반갑습니다라는 인사 한마디로 하루가 즐거워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학 생활 중에 동아리 회장을 할 때 동아리의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동아리방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면 내가 더. 라고 대답해주는 인사 규칙입니다. 그걸. 유치한 방법일 수도 있고 실제로도 당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효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밝은 인사 한마디로 동아리 구성원들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고 동아리 행사나 정기 모임 참여율도 높아졌으며 그로 인해 동아리 사업에 있어서 중요도가 큰 창립 행사에서도 큰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이야, 일단 뭐 이번 요 글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긍정을 잘 이끌어내고 이런 사례를 잘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생활 신조가 긍정이라는 거 보니까 지한 씨 같아요. 저도 약간 좀 긍정적인 살거든요. 네. 이 활달한 성격에 좀 사람들을 리드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분은 영업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에도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면접 때 이분은 굉장히 소위 말하는 털리거나 아니면 100% 아니면 극찬을 받거나 네. 극찬을 받았 왜냐면은 이 정도로 실제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이면 자기소개 멘트 50초 자기소개 뭐 PT 이런 것도 능할 거예요. 근데 네. 진짜 어버버 하면은 어버버라고 그러죠. 미스터 어버버 되면은 네. 진짜 큰일 나요 이분은. 그렇죠, 근데 그렇죠. 세 개의 항목의 자소서를 읽어보니까 굉장히 좋으신 분인 것 같은데 네. 귀찮음이 크신가 봐요. 프로필을 그래요? 보니까 좀 자격증도 이제 아, 없으시고 그렇죠, 그렇죠. 학점도 그렇게 약간, 성실은 하지 않은 것 같고 조금은 이제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제 면접장 가서 이제 네. 알게 되겠지만 이분이 이공계지만 만약에 제 생각인데 뭐 고민 상담 뭐 해주고 뭐 그런 얘기 했는데
말하는 걸 좀 좋아하시고 책을 굉장히 많이 보신 분이었다면은 이 정도 그런 나올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아마 좀 자신감이 있었고 취업 준비 따로 특별히 안 한 건지 뭔가 어쨌든 놀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 동아리 활동,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사회생활 해외도 갔다 왔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실제 어쩌면 이분이 이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재 평가부터 한번 해볼게요. 소재는 잘 맞게 쓴 건가요? 예, 맞게 썼습니다. 신입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정 직무를 정해놓지 않고 썼어요. 한 번도 직무 얘기 안 나오잖아요. 제가 만약에 품질 관리를 하게 된다면 R&D를 꿈꾸었다, 뭐 기술 영업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소개서 준비한 겁니다. 대기업에서는 이공계 뽑은 다음에 돌려서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를 하거든요. 부서 배치를. 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뭐 배치를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자기가 어디 갈지에 대해서 면접 때 이따 추후에 질문 때 희망 질문 물어볼 거예요, 제가. 그 네. 이유랑. 근데 전체적으로 소재, 내용, 글도 다 끊어쓰기도 잘하셨고 띄어쓰기도 잘하셨고 맞춤법 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신입 자기소개서 이공계 학생의 취업 준비생으로서는 그냥 적합하다. 잘 썼다. 그 네. 느낌. 네, 이번에 저희가 나설 순서입니다. 재환이와 보미의 B급 처방전. 이 처방전을 늘 하는데 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왜요? 이 제가 하는 말이 진짜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역시 취업을 부탁해 MC다운 발언이네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MC. 좀 네. 는 보미 씨예요. 아, 우리 같이 저는 MC잖아요. 보조자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머리를 짜내 보겠습니다. 네네. 먼저 한번. 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네. 이 보석 같은 에피소드에 좀 직무 능력을 추가해라. 직무능을 네. 추가해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들도 너무 좋고 그걸 네네네. 풀어내는 능력도 너무너무 좋으신데 그렇죠. 다만 아직 직무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친구를 뽑고는 싶은데 네네네. 구체적으로 이 친구를 어떤 일을 시켜야 될지 좀 기업 입장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 저- 의지를 좀 내비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그 B급 처방전이 가장 그 빛을 발하는 때가 이때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너무 A급이니 살짝 B급으로 가주면 좋겠다. 예, 너무 잘 썼기 때문에 조금은 B급 감성이 섞여서 아무래도 학생이 써줬다는 그 말이 조금만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렇게 쓰고 나서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면접장 가서 말을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이건 이렇게 썼는데 말하는 거 좀 다르지 않습니까? 100% 컨설팅 티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쓰셨다면은 100%잘 되실 게 뻔하겠네. 예, 아주 잘 되실 게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 능력이 대단하시더라도 살짝만 떨어뜨려서 현실성 있게 쓰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멘토님 저희의 조언 어떤가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두 분 다 네. 윈 하셨는데 와, 그 특히 지금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컨설팅 맡기는 게 뭐 나쁜 건 나쁜 아니에요. 건 뭐 아니지만, 합법적인 네. 행위인데 그렇죠. 있는 사실 그대로 기반해서 포장해서 글을 못 쓰기 때문에 받았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지한 MC님께서 작곡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말씀이 못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자기 스스로 써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네, 느낌으로. 맞아요. 네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예비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그 면접에서는 잘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 걱정되는 건 경력이 없고 근데 학점이 조금은 낮다. 이런 데서 네. 이제 그 추가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류의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멘토님 질문해 주세요. 실제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네. 질문하자면 실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자 이거 자기소개서 솔직히 본인이 다 썼는지 내용을 어디서 누구한테 조언이나 첨삭을 받았는지 여쭤보고 싶다. 네네. 질문하고 싶다. 네.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저 이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렇다면 칭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왜냐면요, 제가 직접 100% 썼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신다니 제가 그렇게 잘 썼나 싶은데요. 일단은 저의 사실을 녹여 쓰는 것이 일단 첫 번째였고, 제가 이걸 쓰면서 제가 그 많이 생각했던 게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여기서 필요한 것인가 안 필요하신 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필요 없는 말들을 빼다 보니 이렇게 좋은 자소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칭찬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한 번에도 안 더듬었으면 제가 좀 놀리려고 했거든요. 어버버 네네. 나왔다고 어버버. 그렇죠. 어버버 어버버가 주 그렇죠. 이 너무 잘 여기서 썼는데 어버버가 나와줘야 하면은- 제가 바로 댓글 들어가거든요. 내용 증명 보내고 막 그런데 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는 아까 힌트를 좀 드렸는데 직무가 네. 지금 이분이 이공계에서 갈 수 있는 게 영업, 생산, 품질 관리, 품질 쪽 네. 여러 개인데 진짜 뭐 하고 싶은지 뭐 팔방미인처럼 써서 자소서에 다 그렇죠. 정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예, 써주셨어요. 장점도 뭐 어필하고 다 했는데
실제 뭐 하고 싶은지 우리 기사인 컴퍼니에서 뭘 하고 싶은지가 솔직히 좀 알고 싶어요. 저는 자, 솔직히 어버버예요? 기술 영업을 하고 싶습니다. 예. 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누구나 가는 그 군대에서조차도 저는 저만의 재밌는 일들로 하루하루를 채워갔던 사람입니다. 저의 이런 번뜩이는 아이디어들로 기술 영업에서도 저만의 재치를 발휘해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물건을 팔고 싶습니다. 기술 영업 쪽 제가 봐도 그 기술 영업 쪽에 이 컨셉이 맞고 실제 이렇게 답을 하면 통해요. 그렇죠. 기술 영업 쪽에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제가 봤을 때 정말 다재다능하신 분 같은데 기술 영업이 그러니까 영업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이렇게 또 물건 파는 거 영업이 너무 그건가? 막 을 아니야 그런데 아니에요. 그쵸. 굉장히 제일 중요해요. 기업에. 맞아요, 그게 맞아요. 없으면은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사실은 그 모든 급여나 운영비 이런 게 다 기술 영업 하는 분들 때문에 들어오는 건데 맞습니다. 때문이 아니라 덕분에 들어오는 건데 네네. 그래서 영업이 핵심 구조인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예. 특히 기술 영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품을 이제 막 뭐 개인한테 전화해서 물건 팔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고급 지식을 이제 솔루션을 파는 거거든요. 그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을 유도하는 거지 이렇게 막 중장비 55억 원, 막 60억 원 이런 걸 개인한테 전화해서 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간에 어차피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감이랑 프레젠테이션 능력 이런 걸 떠나서 전공 지식, 이공계적 지식이 풍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기술 영업 하려면은 학점 3.0에 맞는 지식이 아닌 정말 많이 공학을 많이 아는 분이기 좀 바랍니다. 네. 거기서 막히면 할 수 없거든요. 면접 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마지막 해주세요. 어려운 질문은 네. 아까 이분이 뭐 자기소개서 내용을 좀 자기소개서 방송이니까 자기소개서에 기반을 해서 여쭤볼게요. 그 동아리 활동이랑 뭐 고민 상담이랑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이 많아요. 네. 뭐 가치관도 잘 받고 생활 시도도 봤는데 살면서 좀 힘들었던 일 있죠. 이제 그런 이분의 빙의를 해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빙의를. 네. 네네네네. 살면서 힘들었던 일 있잖아요. 정말 어려웠던 일. 그거를 듣고 싶어요. 그 얘기 묻는 이유는 힌트. 네. 지금 생각을 하시겠죠, 이제 힘든 일. 근데 진짜 그런 걸로 힘들어할 일을 했는지 공감을 해야 돼요, 저도. 뭐 어학연수 가서 브리스번에서 뭐 조식 뷔페가 안 나와서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뭐 라면을 먹고 3일간 이런 거 안 되고. 그렇죠. 네네네. 예. 진짜 힘들었던 거. 그리고 힘들었던 거. 또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어머니가 뭐 암에 걸리셨거나 그런 거는 당연히 힘든 건데 공감은 또 못해요. 왜냐면 그건 누구나 인류를 통해서 다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렵죠 답하기가. 본인이 대한 내용이어야 되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유재한 작곡가님의 실제 이야기를 한번 듣는 걸로 힘들었던 일 정말. 그럼 저의 실제 예, 이야기를 음악과 하겠습니다. 관련된 얘기건 뭐. 네네네. 예. 저는 그럼 진짜 이건 저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때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고등학교 때 이 음악을 하는 것이냐 공부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모님과의 갈등이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거르지 않고 매일 싸웠어요. 어머니랑. 매일매일 싸우고 어머니는 공부를 하길 바라셨고 저도 음악을 하고 싶고 그또 그 당시에는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음악을 해도 늦지 않아 이 말이 안 들릴 시기 아닙니까 또 내가 생각하는 게 그냥 무조건 옳다고만 생각하시기라 어머니 말씀을 안 듣고 시험을 한번 중간고사에 백지를 냈었어요. 내신이 이제 물거품화되는 딱 그 순간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돼서 이제 어머니께 했는데 어머니께서 너무 속상해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네가 공부를 포기했고 이 대학에 대해서 이제 포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 어머니께서 많이 속상해하시고 좀 가슴 아파하셨는데 어떻게든 대학은 좋은 데를 들어갔고. 이제 최근 일이에요. 최근에 이제 음악적인 활동을 많이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저를 알아봐 주시고 또 제 나름대로 저의 음악을 많은 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어머니께서 최근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너가 나랑 고등학교 때 참 많이 싸웠었는데 그때 엄마랑 싸워서 이겨줘서 고맙다고 그 음악을 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 당시에 엄마가 너에게 음악을 하지 말고 공부를 권했던 건 지금 돌아보니까 엄마가 틀렸던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막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사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게 제 인생이 힘들었지만 어쨌든 지금 돌아봤을 때는 그냥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거는 그냥 힘들고 안 힘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뜻을 누군가 알아줬다는 그 생각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네. 오늘 힐링 캠프 나오신 이유가 이제 아닙니다. 네네. 힐링 캠프죠 고맙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네. 역시 어버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분 네. 이렇게 이게 정석이에요 지금. 근데 물론 이분은 또 음악이나 당연히 그쵸. 다른 자기만의 이러한 그러니까 진솔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대부분이 뭐 예를 들면 뭐 학점이 어려웠는데 뭐 팀 프로젝트 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아파서 뭐 못해서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네. 하나도 힘든 경험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면접 때 어떤 분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쵸. 자기가 반대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분이랑 재혼을 또 하신 그 동네 분 실제 뭐 이걸 제가 예, 뭐 사령관은 그렇다고, 예. 그런 걸 했는데 면접관들이 질문 공세가 아무래도 면접관님께서 나이가 연세가 좀 40, 50대 사이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공감대 많이 질문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떨어졌어요. 여기서 포인트. 면접 때 질문을 안 받거나 무시당했다고 해도 합격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렇죠. 많이 공감대 형성해서 그날 그냥 대화를 많이 네, 이루어서 맞아요. 합격했을 거라 그래도- 했는데도 연락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면접장의 분위기와는 합격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낙담도 자만도 하지 마라. 그게 조언이에요. 그쵸. 소개팅 때도 얘기를 되게 좋으신 예쁘신 분이 막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그분은 그 얘기가 그 당시에 재밌었을 수가 있으니까 단지. 그러니까 네. 그런 분위기만 보고 착각해서 낙담과 자만하지 말라는 게 오늘의 조언이고 맞습니다. 오늘 유단 MC님의 말씀 잘 들었고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 홍보미 아나운서님의 진솔하신 그러니까 정확한 조언을 좀 하시는 편이고 네. 우리 유단 작곡가님께서 좀 이렇게 감성. 감성에 네네네. 있는 힐링이 되는 조언을 하시는 너무 편이라서 감사합니다.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분. 네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비 면접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멘토님, 이 스펙 없고 경력 없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헤드헌팅의 기업 대표로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스펙 없고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거 경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없을 수밖에 우리- 없나요, 약간? 우리 기성세의 어른들이 만들어낸 그 어떤 과제예요. 과제. 이렇게 과제를 의무적으로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네. 이게 스펙이라는 걸 정의를 내려놓은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정말 취업의 뜻이 있고 공부의 뜻이 있다면 거기에 올인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시고 네네네. 우리 두 분처럼 어떤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전문직이라고 하거든요. 전문직이 되게 원하신다면 사실은 회사원은 제너럴리스트잖아요. 전문직이 되게 원하신다면 거기에 인생을 걸으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스펙이나 뭐 경력이나 뭐 토익에 뭐 고민하고 그럴 바에 인터넷에서 남들 고민에 같이 막 보면서 같이 뭐 공감하고 그럴 시간에 그러니까 인생을 걸 거를 찾아야 돼. 그걸 못 찾으면 계속 취업 준비 어른들이 만들어낸 그런 과제에 계속 다람쥐가 돌아가듯이 계속 휘둘리면서 살게 될 겁니다. 이런 조언은 방송에서는 되게 위험한 얘기인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력 없고 낮은 스펙으로 고민하는 취준생의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주인공처럼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 감사합니다.